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주린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투주린이입니다. 오늘 2020년 12월 1일 화요일 주식시장 마감했습니다. 역시 오늘도 보니 개별적인 종목들마다 시세가 나오는 종목들이 꽤 있었고, 물론 주된 테마는 보이긴 했지만 순환매가 또 돌아가는 그런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관심 종목 영상에서도 오늘 종목들이 흘러왔던 것들 또 간략하게 설명드릴 거고, 내일 또 제가 관심 있게 볼 종목들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관심 종목은 제가 내일 한번 지켜보겠다, 중점적으로 지켜보겠다 하는 종목들인 거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매수해라는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제가 단지 바라는 것은 전투주린이 채널에서 제가 이렇게 관심 종목을 뽑아놓는 종목들을 보시는 분들이 한번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배울 점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관심 종목 영상들을 쭉 매일매일 거의 올려드렸는데, 한번 그 종목들을 과거로 돌려서 오늘까지 어떻게 흘러왔는지 한번 보십시오. 시세가 나온 것도 있겠지만 안 나온 것도 있죠. 그러니까 나온 것과 안 나온 것들 흐름을 잘 보시면서 타점이 있는지, 매수할 타점이 있는지, 매수할 타점이라도 어느 경우에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느 상황에선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스스로 질문을 하고 스스로 파악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저도 그런 과정을 오랫동안 거쳤고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런 관심 종목들이 당장 다음날 시세가 나오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서 넵튠 같은 경우도 제가 소개하고 한 하루 이틀 만에 이렇게 상한가, 그리고 상한가 이후에 또 오늘까지 시세가 나왔고요. TC 스틸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 소개해드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전고점 돌파하는, 단기간 전고점 돌파하는 그런 시세를 만들어냈고요. 보령제약도 흐름 괜찮았죠. 어쨌든 이런 제가 알려드린 종목들 중에 바로 다음날 시세가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바로 다음날 시세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도 보시는 분들께서는 추후 흐름을 계속 보시면서 타점을 한번 잡아보려는 노력, 실제로 매수하지 않더라도 내 머릿속에 어느 부분에 타점을 잡았다라고 가정을 하시고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공부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금 제가 관심 종목에서 알려드리는 영상 그 종목들은 다음날 시세가 나오지 않는 종목들은 분명히 거의 한 70에서 8, 90% 정도는 5일에서 10거래일 사이에 타점이 나옵니다. 지금은 제가 하고 있지 않지만 제가 지금 이렇게 뽑아놓는 종목들이 과거에 제가 스윙주로도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즉 저점을 잡아서 분할로 저점을 잡아서 매수를 해서 단기간 5거래일에서 10거래일 내에 이제 일정 부분의 수익률을 달성을 하면 청산을 하는 그런 운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관심 종목들을 당장 내일 시세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버려두실 게 아니라 일정 기간 두고 보시면서 혹시 나중이라도 이제 여러분들께서 투자금이 많아진다 그러면 단타로만 하실 건 아니니까 이제 스윙주라든지 중기 투자라도 하실 수 있으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종목들을 공부하시면서 추후에 어떤 타점 잡아보는 연습, 그러니까 스윙주나 단타는 스캘핑이 아니더라도 스윙이나 이런 중장기 종목들 타점을 잡아보는 그런 연습을 하시면 스캘핑 단타 연습도 되시고 추후에 어떤 스윙 계좌를 운영하실 때 그런 타점을 잡아보는 연습도 되실 겁니다. 꼭 기억하시고 저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그렇게 꼭 한 번 더 하라는 차원에서 말씀 한 번 더 드렸습니다. 그러면 어제 관심 종목에 넣었던 영상 그 종목들이 오늘 어떻게 흘러왔는지 빠르게 좀 살펴볼게요. 먼저 한성네오텍. 한성네오텍 같은 경우는 이제 차세대 2차전지 분리막 관련 기술 이런 업체라서 최근에 또 부각이 됐고, 그래서 전일 이제 상한가까지 갔었죠. 그리고 오늘 흐름도 나쁘지 않습니다. 꼬리 달았지만
종가를 또 갱신하는 2670원을 갱신하는, 그리고 고가도 갱신하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향후에도 흐름을 지켜볼 만하다. 네, 오늘 분봉을 보면 2525원에서 잘 지지받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여줬습니다. 그래서 뭐 당장 내일 시세가 나오지 않더라도 추후에 한 5에서 10거리일 정도 지켜보면서 타점을 잡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과거에 그 저항을 받았던 부분, 제 생각에는 하락이 좀 나온다,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2390원 타점을 좀 잡을 것 같아요. 그래서 2390원, 여기 오늘 지지받았던 2500원 부근 종가, 이렇게 해서 타점을 잡아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종근당 바이오도 어제 상한가 간 이후에 제가 전 고점 67,400원 한번 도전을 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바로 시세가 나와줬어요. 그래서 오늘 고점도 굉장히 높게 갱신을 하고, 주가 관리 당연히 받고 있겠죠. 왜냐면 이 67,400원을 오늘 종가 똑같이 맞췄어요. 그만큼 중요한 자리라는 겁니다. 67,400원. 물론 고가도 갱신한 것도 중요하지만 당분간 볼 때는 67,400원이 중요한 가격대다라는 거 안내 드립니다. 분봉상 흐름도 좋았습니다. 장 초반에 상승을 크게 줬고요. 크게 주고 적당히 횡보하다가 67,400원에 딱 맞춰서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내일 한번 타점을 또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일 같은 경우는 64,200원 당연히 타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종가 67,400원까지 이 두 가지 타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형 포장은 크게 이제 시세가 나온 이후에 음봉이 좀 길게 나왔어요. 물론 이 양봉을 잡아먹는 음봉은 아니지만 전에 그 상한가 1845원을 이탈하고 깨고 밑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고, 물론 이제 또 일봉상 너무 큰 고점이긴 합니다. 고점이라서 조정이 나올 거라는 당연히 예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오늘 이제 흐름은 뭐 쭉 계속 횡보했기 때문에 주가 관리 계속 받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추후에 이 종목은 계속 지켜보시면서 이런 1560원이나 1845원 그리고 2000원 부근 타점을 한번 잘 잡아보시면 저도 그렇게 타점을 잡아볼 계획입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태림 포장, 대형 포장과 마찬가지 포장지 관련 주죠. 역시 오늘도 조정이 나왔습니다. 조정이 나왔고, 오늘 그 분봉상 흐름도 6,800원 정확하게 제가 예전에 그어놨던 선 지지하면서 흐름을 잘 이어줬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태림 포장, 대형 포장 마찬가지로 포장지 추후에 한번 시세 나올 때 같이 움직일 거니까 그때 이제 흐름을 보고 타점을 잡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일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오늘 솔직히 시초가가 이제 고점 돌파하는 점에서 시작을 해서 원래 시초가 베팅을 할 계획이었는데, 제가 맞아요. 지금 기억납니다. 시초가 베팅을 했는데 크게 또 빠졌어요. 그래서 빠져서 손절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손절인가 아니면 약손절을 했던 걸로 기억나는데, 이게 또 바로 반등을 해서 또 시세가 나오더라고요. 한 2% 여기서 시초가 베팅 했다면 한 2% 정도 수익권입니다. 그렇게 됐을 것 같고, 흐름은 뭐 어쨌든 오늘 시초가 형성은 잘 했지만 하락이 좀 깊었어요. 하락이 깊었고, 그래서 음봉 자체가 지금 예전에 제가 4,940원을 이탈하는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살짝 관심 종목에서는 좀 제외를 해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종목은 당분간 좀 물론 타점이 나온다면, 상승을 해서 타점 나온다면 또 제가 표시해둔 점에서 타점을 잡으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일단은 당분간은 지워두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운 메디칼도 오늘 시초가 베팅 했으면 참 좋았을 건데 그것도 하지 못했죠, 제가. 그래서 오늘 흐름도 약간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줬고, 일봉상 흐름도 고점 갱신했고 이제 음봉이 좀 길게 좀 나왔어요. 물론 이제 5,610원을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에도 계속 지켜볼 계획입니다. 한 5거리에서 10거리 정도 지켜보고 타점이 또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타점들 보고 대응을 할 것입니다. 신풍지지
지금 제지주 같은 경우는 이제 음봉이 나온 게 대부분인데 지금 신풍제지는 또 양봉으로 그리고 전일 종가 3,360원 맞춰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에서도 지금 막판에 약간 상승해서 마감을 했죠. 그리고 오늘 외국인이 11만 주 정도 유입이 됐어요. 그랬기 때문에 다른 제지주보다는 아직도 힘이 좀 센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일단 넣어놨습니다. 물론 타점이 나오면 다른 제지들보다는 이 신풍제지를 먼저 타점을 잡고 대응을 할 계획입니다. 3분판지도 마찬가지죠. 3분판지는 지금 길게 음봉 좀 나왔네요. 이제 반 이상 정도 침범을 했기 때문에 우선은 이 종목은 제가 삭제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익스프레스 같은 경우는 음봉이 짧은 음봉 나왔어요. 그래서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 들고요. 오늘 흐름도 주가를 잘 관리받고 횡보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추후에 제가 그어놨던 이런 7,150원, 7,720원, 8,220원 뭐 이런 정도 타점을 잡고 대응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고바이오랩은 전일 상승을 좀 줬다가 오늘 또 조정을 보였어요. 흐름은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타점을 잡자면 만약에 38,000원까지 내려온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38,000원 잡으면 되겠지만 거기까지 많이 내려오진 않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지금 흐름 자체를 봤을 때는 38,000원까지는 오지는 않을 것 같고 당장은 예를 들어서 4만원대나 42,000원 부분 그래서 한번 잡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이제 추후에 만들어지는 흐름을 보고 또 신규주기 때문에 지지와 저항, 어떤 지지선 저항선을 좀 만들어지는 걸 보고 또 타점을 잡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추후에 계속 지켜볼 만하다. 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KGTS 이것도 양봉으로 마감을 했고요. 물론 이제 고점 몸통을 종가를 갱신하지 못했지만 오늘 이제 고가는 갱신했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다라고 보이시고 양봉으로 마감했기 때문에 추후 흐름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주가 흐름도 관리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타점을 잡아본다고 하면 뭐 5,040원, 5,180원, 그리고 5,240원 이 정도 타점을 잡아볼 계획입니다. MS오토텍은 보시면 전전일 상한가 부근 터치를 하고 지금 종가를 마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박스권 안에서 그러니까 1,500원과 9,780원 이 사이에서 주가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추후에 이제 어떤 또 이슈가 생겨서 또 1,500원이나 1,800원 정고점을 터치하러 도전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추후에 좀 타점을 좀 잡아볼 계획이고 한 가지 좀 이제 제 입장에서 메리트가 떨어진 거는 이제 이게 지금 10,000원대로 지금 진입을 했죠. 그래서 매물대가 굉장히 두꺼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좀 대응을 할 계획이고 오히려 뭐 저야 8,000원대나 9,000원대 떨어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근대 떨어지면 1차적으로 매수 타점을 잡아보겠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TCC 스틸 오늘 전일 이제 뭔가 느낌이 있었는데 오늘 드디어 종가 갱신하고 고가도 갱신했습니다. 흐름이 제가 만약에 오후에도 매매를 했다면 4,500원 4점이었죠? 일봉상 보시면 지금은 선을 제가 바꿔놨는데 이때 시가가 4,500원입니다. 4,500원에 그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4,500원 돌파하는 시점을 보고 이때였겠죠? 돌파하는 시점을 보고 타점을 잘 잡아봤다면 한 이 정도, 한 12% 정도 수익권이더라고요. 수익이 났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물론 뭐 그 전에 3, 4% 정도의 수익을 챙겼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4,500원 부분에 타점이 왔기 때문에 오후에 제가 매매를 했다면 반드시 노렸을 거고요. 그리고 하락할 때도 한 번 더 노렸을 겁니다. 그래서 또 수익을 냈을 수도 있겠죠. 요 TCC 스틸 같은 경우는 정말 정석적으로 제가 원하는 그림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혹시 공부를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 중에 이런 타점 저는 4,500원 아까 왜 말했는지 한번 잘 찾아보시고 기억을 하시고 추후에 다른 종목들도 그런 타점에서 매매하는 그런 공부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페스아크 같은 경우는 아직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38,700원 터치는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38,700원 부근 터치하고 반등이 나올 거라고 지금 보고 있어서 아직 오늘 나오지 않았고요. 추후에도 38,700원 터치할 때 그때 한번 타점을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넵튠은 어제 상한가 가까이 갔죠. 그 이후에 오늘도 종가 갱신하면서 고점을 형성했고요. 일단은 높은 자리라서 한번 조정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뭐 그 기존의 어떤 타점들 잘 잡으면 될 것 같고, 내일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18,000원까지 타점을 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18,000원까지 갔죠. 그래서 19,050원, 18,000원 타점을 잡아보겠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현탄메탈 테마, 정치 테마주 윤석열 검찰총장 테마주인데 정말 많이 올랐어요. 오늘도 시세 강하게 나왔고, 오늘도 이제 뉴스 때문에 또 시세가 나왔는데요. 저는 이제 이거를 매매를 당분간은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물론 아주 특수한 예외가 아니라면 예를 들어서 뭐 윤석열 관련주로서 이제 윤석열이라는 인물의 어떤 신변의 변화, 어떤 뭐 아주 큰 이슈, 그런 이슈가 발생을 해서 어떤 주가의 등락이 굉장히 심해진다, 등락폭이,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당분간은 그냥 관망만 할 계획이고요. 혹시나 이제 이런 종목 이제는 좀 고점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오늘 법원에서 뭐 가처분 기각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좀 조정이 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또 큰 시세가 나온다고 해서 너무 또 따라가지 마시고요. 보수적으로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간에서도 좀 많이 오르긴 했어요. 많이 오르긴 했는데, 이게 만원대 종목, 제가 무겁다고 항상 말씀드리는 종목이죠. 지금 서현 탑메탈 예전에 윤석열 관련주가 서현, 뭐 덕성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근데 그런 종목들 처음엔 잘 가다가 왜 지금 못 갈까요? 무거워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무거워졌고 개미들도 많이 있고, 어쨌든 지금 거기에 축적된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현 탑메탈이 지금 이제 좀 뜨고 있지만, 이 종목도 역시 지금 이제 많이 무거워졌습니다. 거의.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제 윤석열 관련주는 좀 이제 하락이 나오는 종목들이나 좀 가벼워진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좀 찾던지 아니면 관망을 하던지,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보령제약은 제가 관심 종목에 넣은 이후로 계속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몸통 종가 갱신하고 고가도 갱신했습니다. 흐름 좋고요. 또 상승을 좀 했기 때문에 또 조정을 받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오히려 좋죠. 조정 받는다 그러면 타점을 또 잡아볼 수 있는데, 한 가지 그 전제 조건은,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빨리빨리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뭐 한 500만 주, 장 초반 10시부터 10시 30분, 40분, 뭐 11시까지 봤을 때 한 200만 주, 400만 주, 뭐 300만 주, 2, 3, 400만 주 정도 터져야 대응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래량이 터질 때 이 타점을 잡고 대응하겠다. 네, 그렇게 안내드립니다. 그리고 앞타바이오도 상승한 이후에 오늘 조정이 나왔고요. 뭐 음봉이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조정을 잘 받은 것 같고, 추후에 흘러가는 모습도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39,900원, 즉 4만원대 지지 받는 모습을 오늘 확인했고, 68,800원이나 추후에 상승한다면 41,550원, 이 타점을 잡고 매매 대응할 계획입니다. 신성이엔진은 제가 어제 느낌상 뽑아놨던 종목인데요. 일단 뭐 조정을 또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단기적인 박스도 지금 박스권을 이탈한 게 아니기 때문에 3,900원을 또 저는 또 보고 있거든요. 3,900원 이탈한 게 아니라서 추후에 또 한 번 더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뭐 지켜봐야겠고요. 오늘도 제가 예전에 그어놨던 3,930원 부근 또 지지받고 상승이 나왔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TNR 바이오팩, 오늘 상승이 나오면서 고점을 또 갱신했죠. 단일가 풀리면서 오늘 고점 갱신하고 또 갱신했습니다. TNR 바이오팩은 역사상 신고가 24,000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23,550원, 23,500원까지 갔죠. 굉장히 높게 올라갔는데, 과연 신고가를 터치를 할지 이제 의문이긴 합니다. 물론 재료 자체가 뭐 아주 좋다고는 저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향후의 흐름을 보고
보고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하락을 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지지 19,000원, 18,000원, 그다음에 21,000원 뭐 이 부분에서 타점을 잡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좀 더 관망을 해보면서 예, 물론 거래량이 더 터져준다면 또 대응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흘러갔다라는 거. 어제 제가 관심 종목에 넣었던 종목들 이렇게 빠르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내일 제가 뽑아놓은 관심 종목 또 설명드릴게요. 우선 문배철강입니다. 오늘 철강 관련주들이 좀 시세들이 대부분 잘 나왔죠. 많이 나왔고 같이 움직이는 종목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 중에 문배철강 그리고 문배철강도 상한가 같고요. 지금 KG동부제철도 상한가 같죠. 근데 저는 KG동부제철은 일봉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봉 마음에 들지도 않고 오늘 분봉상도 제가 좀 지켜봤는데 호가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종목보다는 저는 오히려 문배철강이 낫다라고 보여져서 일봉상도 굉장히 괜찮거든요. 왜냐면 이 박스권, 단기적인 박스권 돌파하는 봉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깔끔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KG동부제철보다는 문배철강 쪽으로 제가 관심 종목에 넣어놨고 분봉상 흐름도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선들을 다 그어놨는데 내일 뭐 갭 상승을 하면 뭐 3,510원이겠지만 지금 시간을 보니까 좀 하락을 했네요.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하락해주면 줘야 좋죠. 왜냐면 타점을 잡아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제 만들어진, 그러니까 오늘 만들어진 이 흐름을 대로 타점을 한번 제가 그거는 타점을 잡아보고 지금 보이는 것은 1차적으로는 32,650원 그리고 31,600원 3,265원 3,160원 네. 이 두 가지 타점 보이는데요. 일단은 내일도 그렇게 하락을 한다면 그렇게 대응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철강주는 이제 뭐 특별한 이슈보다는 이제 추후에 이제 지금 철강 수요가 향후 또 늘어날 거다. 코로나19가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철강 수요가 늘어날 거다라는 뉴스 때문에 이렇게 뜬 겁니다. 뭐 어떤 이 특정 종목에 대한 이슈가 아니고요. 철강주는 오늘 한번 시세를 줬다. 물론 지속적으로 계속 나올지는 의문이긴 합니다. 그래서 아마 치관에서 하락을 한 것 같아요. 연속적으로 강하게 나가진 않을 것 같거든요. 단순히 철강 수요가 늘어날 것 같다라는 건 이슈 때문에 나온 거니까. 물론 이제 추후에 중장기적으로는 아니면 좀 길게 봤을 때는 또 상승을 할 수 있겠죠. 근데 단기적으로는 시간에서 지금 떨어진 건 이유도 그렇게 강하게 뭐 이연상 가고 뭐 계속 상승을 하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하락을 한다 할 때 이런 타점들 전 잡아보겠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경보제약 같은 경우는 오늘 뉴스가 있었죠. 경보제약은 보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경보제약 같은 경우는 잠시만요. 제가 지금 볼까요? 뉴스. 아까 뉴스를 제가 봤던 기억이 나는데 이거 있네요. 렘데시비르보다 600배 높은 신종 코로나19 치료제 효과를 보인 나포몬스타트를 개발 중이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개발했다는 것도 아니고 개발 중이다. 개발 중이다라는 뉴스. 나포몬스타트 개발 중이다. 그런 뉴스 때문에 오늘 상한가 갔거든요. 물론 상한가 가는 흐름, 뉴스 뜨자마자 VI 걸렸고 저도 이제 흐름을 지켜봤습니다. 매매하진 않았고요. 지켜봤는데 강하진 않은 것 같아요. 이 재료 자체가 강하진 않은 것 같고 물론 이제 오늘 일봉상 이제 거래량도 괜찮았고요. 또 지금 단기 박스권 돌파하는 상한가가 나왔기 때문에 물론 내일은 지켜봐야겠죠. 내일 지켜봐야겠고 급하게 또 상한가로 바로 잠궜기 때문에 내일 또 갭이 또 뜨겠는데 내일 위에서 시작한다 그러면 흐름을 또 지켜보면서 타점을 잡아보면 될 것 같고요. 하락한다 그러면 뭐 14,950원, 14,500원, 뭐 13,200원 이 부분에서 타점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비스도 상한가 갔는데요. 길게 음봉 나오고 아마 이때는 제가 볼 때 매물 소화하는 거 테스트하는 것 같고요. 뭔가 오늘 상한가 같다는 느낌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나쁘진 않아서 지금 관심 종목에 넣었고 제 거래량도 많았고요. 그래서 지금 내일 만약에 3,000원 위에서 시작한다 그러면 한번 시가 베팅을 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3,000원. 근데 3,000원 너무 위에
3,100원, 200원 너무 위에 시작하면 어려울 것 같고, 라운드 피겨인 3,000원 북은 약간 위에서 시작한다 그러면 시가 베팅 한번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가격이 시초가 형성되는 가격뿐만 아니라 오늘 당일날 장 시작 전에 호가 흐름 당연히 봐야겠죠. 그래서 어떤 그런 목록 때문에 한번 뽑아놨고요. 오늘 분봉상 흐름도 이제 오전에 강하게 올렸다가 이 박스권 안에서 잘 움직이면서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풀리지도 않고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관심 종목에 넣어놨고요. 내일 시초가 베팅 하지 않더라도 이제 하락을 한다고 하면 2,895원, 2,770원, 2,655원을 타점으로 잡고 매매 대응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옵트론텍은 제가 예전부터 쭉 보고 있던 종목인데 오늘 드디어 제가 관심 종목에 넣었습니다. 공유를 하게 되는 건데 이 종목이 이제 휴대폰의 카메라 렌즈나 필름, 또 자동차 카메라, 필름 같은 소재 개발하는 회사인데 지금 흐름이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래량 없이 지금 이렇게까지 올렸기 때문에 조만간 한번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크게 그런 생각으로 제가 지금 뽑아놨어요. 그래서 오늘 몸통 종가도 7,980원을 마감했고 고가도 8,170원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분봉상 흐름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기관이랑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좋거든요. 이 종목이 지금 연속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특히 그런 거래량 없이 지금 올려놨어요, 주가를. 그래서 한번 크게 시세가 나올 것 같은데, 물론 제가 스윙이나 중장기 투자를 지금 계속 병행을 한다면 이미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미 타점을 잡고 대응을 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단타나 스캘핑을 하기 때문에 내일이나 근래에 이제 다가오는 며칠 내로 거래량을 좀 많이 터져줘야 돼요. 평소에 100만 주, 300만 주, 400만 주는 안 되고 한 500만 주에서 1000만 주 사이 거래량 터진다 그러면 한번 접근을 해볼 계획입니다. 우선 이제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스윙주로 이제 보실 분들은 이런 종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옵트론텍이요. 그리고 이글벳 같은 경우를 제가 관심 종목에 넣은 이유는 지금 시간에서 굉장히 큰 상승을 했어요. 지금 11,200원까지 갔고 마무리는 11,100원으로 했죠. 11,100원인데 11,100원이라고 하면 일봉상 지금 단기 고점을 갱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만약에 11,100원 부근에서 시작한다 그러면 타점을 하락한다 그러면 제가 예전에 그어놨던 1,850원, 1,750원 타점 잡으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11,100원 위로 시작한다 그러면 이것도 시초가 베팅 한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 외국인 수급도 괜찮았고요. 그래서 관심 종목에 넣어놨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정보인증입니다. 한국정보인증은 공인인증서 관련주죠. 공인인증서가 폐지된다 이런 뉴스들은 예전에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법적으로 공인인증서가 아예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 기존에는 법에서는 공인인증서가 쉽게 말해 이제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다면 이제는 그게 이제 임의적인 것으로, 그러니까 강제사항이 아닌 것으로 바뀌면서 이제 본인 인증을 위한 다른 수단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전자서명이라든지 모바일로 되는 홍채 인식, 지문 인식 이런 것들도 본인 인증으로 이제 되는 그런 법이 개정이 있었죠, 예전에. 그래서 이제 개정이 된 이후에 이제 올해 이제 12월 10일 날 이제 그 법 개정된 것이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2월 1일이죠. 오늘이 12월 1일인데 예전에 그렇게 큰 시세였던 C큐브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QR이라든지 본인 이런 인증 관련해서. 근데 그런 종목들이 12월 10일까지 한번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한번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좀 지켜보고 있었고, 그동안 또 흐름이 또 상승을 하고 있었죠. 왜냐면 12월이 다가올수록 매수 주체들의 심리라든지 시장 참여자의 심리가 한 번쯤 시세가 나오겠거니 하고 이제 저가를 올리는 그런 상승을 좀 보여줬죠. 저도 이제 지켜보고 있다가 다른 종목들보다는 그래도 한국정보인증이 좀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차트 상으로도
한번 상승을 준다면 종고점을 터치하든 돌파하든 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차트 모양입니다. 그래서 한국 전보인증을 제가 뽑아놨고, 지금 시간에서도 오늘 5% 가까이 상승을 했어요. 9,300원이면 이 부분이죠. 9,300원에 마감을 했다라는 의미는, 그리고 시간에서 흐름도 9,350원까지 갔었어요. 자, 그 9,300원에서 마감을 했다는 의미는 내일 만약 시초가가 9,350원 위에서 시작한다 그러면 9,350원 타점을 잡으면 될 것 같고, 9,350원을 아래에서 시작한다 그러면 물론 그 밑에 타점도 잡아야겠죠. 근데 내일 시간의 흐름을 보니 9,350원에서 시작을 해서 한번 상승을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뭐 타점을 보고 한번 잡으면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제가 지금 관심 종목에 넣어놨습니다. 근데 이 종목이 12월 10일까지 계속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어떤 한번 시세가 크게 나온 이후에는 다시 또 원래 주가를 찾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단기적인 그 관점에서 한국정보인증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종근당 바이오도 앞서 설명드렸죠. 오늘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타점을 잘 잡아보고 대응을 할 계획입니다. 신풍제지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한익스프레스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터박스 코리아도 터박스 코리아는 이제 최근에 오늘 그 시세를 또 나왔죠. 아까도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터박스 코리아 그 흐름 괜찮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시세가 나올 것 같아요. 오늘 시간 내에서 지금 또 1% 상승해서 마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1415원에 마감했다라는 의미는 아직 시세가 끝난 게 아니고 1400원대, 만약에 1400원에서 1450원 사이에 시작한다 그러면 1400원을 매수 타점을 잡고 대응을 할 계획입니다. 오늘 지지받는 게 보였기 때문에 1400원을 매수 타점을 잡을 계획입니다. 하나손해보험,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하나손해보험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게 그때 한번 카카오페이 쪽에서 보험사 설립을 위해서 하나손해보험 타겟으로 한번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어떤 확정된 뉴스가 아닌 뉴스가 나왔었죠. 근데 기대심리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제 오늘 상승하고 있겠다라고 생각을 들었는데 이게 뭔가 느낌이 좀 쎄해요. 한번 나오지 않을까 시세가. 왜냐면 기관 쪽에서 지금 계속 사고 있거든요. 매수세가 굉장히 있고 이러기 때문에 기관들이 뭐 아무 이유 없이 사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뉴스가 사실이든 아니든 한번 이슈화 시킨 이후에 기관들은 뭐 수익 실현하고 나오겠죠. 어쨌든 한 번에 시세 크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계속 지금 지켜보고 있고 내일쯤 한번 또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제가 내일은 관심 종목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한번 지켜볼 계획입니다. TCC 스틸도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종목은 다른 종목들보다 단기 매물대 돌파하는 흐름 나와줘서 관심 종목에 넣어놨습니다. 물론 이제 아까 문배철강에 대한 설명도 드렸듯이 이 철강 관련주들이 이제 큰 어떤 이제 산업군 오늘 코로나19 종료된 이후에 수요가 증가할 거다라는 이슈 그런 뉴스 때문에 이제 상승을 보이는데 또 단기적으로는 또 하락을 하면서 조정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참고를 제가 좀 하고 저는 어쨌든 타점을 잡는 목적이기 때문에 오늘 상승을 줬고 내일 한번 하락을 한다 그러면 4,500원 오늘 종가 4,680원 타점을 잡고 매매할 기회가 오면 대응을 할 계획입니다. 보령제약도 아까 설명드렸듯이 일봉상 흐름 좋다. 그래서 물론 거래가 많이 터지는 경우에만 대응하겠다 해서 관심 종목에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관심 종목 내일 제가 주의 깊게 볼 관심 종목 설명드렸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종목을 보시고 매수를 해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참고를 하시고 꼭 공부를 하시면서 본인 것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물론 제가 고수 절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골라놓은 종목들이 틀릴 수도 있고 뭐 옳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지금 초보자로서 이제 1년, 2년 주식을 하면서 그나마 수익 확률이 높은, 수익 가능성이 높은 어떤 지지선, 저항선을 잘 찾아서 그거에 따른 매매를 하는 방법이고 그거에 맞춘 관심 종목들이기 때문에 혹시 지지선, 저항선을 아직 잘 모르신다거나 아니면 지지선, 저항선을 이용해서 매매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 관심 종목도 연계해서 보신다고 하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내일 당장 시세가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5일에서 10거래일 사이에 공부하신다면 타점이 보이실 거고요. 그 타점에 따라서 스윙주로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관심 종목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 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관심 종목 영상, 내일 제가 지켜볼 관심 종목까지 설명드렸고, 관심 종목 영상은 이렇게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나 어떤 뭐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아니면 저에게 또 너는 이런 거 잘못했어, 이거 고쳐, 아니면 뭐 이거 한번 알아봐, 가르침을 주신 분들도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배우기도 하고 저도 공부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널을 운영하는 거니까요. 언제든지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또 처음 보시는 분들도 뭐 영상이 좋다 그러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또 구독이 필요하시면 구독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투주린이였습니다.